무사셋. 안녕하세요. 꼼꼼함을 바탕으로 재산을 지켜주는 무사, 세무사 전용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무사, 노무사 안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속 법률을 풀어드리는 무사, 법무사 김창산입니다.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셋이 모여 무사 셋입니다. 무사셋. 저희는 오늘도 예. 상승기류라는 네, 공간을 협찬받아서 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산로 28길 12-1입니다. 지하 1층. 영등포 구청역 5번 출구 바로입니다. 좋아요. 연중 무휴예요. 이건 내 돈 내선 아니고요. 천 받은 겁니다. 네네네. 오늘은 샘사님이 가운데 앉으셨네요.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두 분에게 이 단어를 들려드렸을 때, 말씀드렸을 때 어떠한 느낌이 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법무사님은 세무조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시나요? 세무조사, 네. 압수수색, 하드디스크. 그런 거 아닌가요? 약간 무시무시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끌려가는 느낌, 뭐 처벌받을 것 같은 그런 약간의 불이익을 받기 위한 전 단계 뭐 그런 그렇죠. 불길한 예감이 좀 드는데요. 노무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나만 아니면 돼. 네, 이런 역시. 느낌. 불순하네요. 네. 세무조사라는 것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제 보잖아요. 그죠. 검정색 승용차가 딱 오고 검정색 양복을 입고 이제 와서 이제 흔히 말하는 기업을 털어가는 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TMI로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세무 공무원 분들이 세무차 나왔을 때 검정색 승용차를 못 타요. 뭐요? 관용차가 안 돼요. 위압감을 조성한다고 해서 검정색 승용차가 아니라 회색이랑 흰색을 타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없어. 웃기다. 그러면 너무 웃긴다. 스포츠카 타고 오면 안 돼요? 그 정도 돈이 안 될걸요, 국가에서. 사실 노무도 이제 근로감독이라는 그만큼 무시무시하진 않지만 비슷한 조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근로감독도 뭐 정기, 수시 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세무조사도 똑같이 그런 게 있나요?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아. 있거든요. 이제 정기 세무조사랑 수시, 특별 세무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 세무조사에 따르게 되어지면은 모든 우리나라의 사업체는 4년마다 세무조사 받아야 돼요. 그래요? 원래는 받아야 돼요. 근데 불가능하죠. 4년마다 어떻게 그러니까 받아요? 사업체가 몇 개인데. 네, 불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시 세무조사, 특별 세무조사예요. 이게 왜 나오냐면 세무서에서 일단은 좀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내부 고발자로 세무서에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다. 정말 많아요. 근로자들이 많이 찔러요. 네. 근데 왜 이제 그 내부 고발자들가 있냐면은 추징되어지는 세액의 5%에서 20% 포상금을 나와요. 일종의 파파라치처럼. 포상금이 나와요. 그렇구나.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 포상금으로 지급된 게 한 170억 원 정도 돼요. 꽤 많아요. 잡으러 한번. 포상금. 물론 이제 내부 고발자가 신고를 할 때는 정말 정확한 자료가 있긴 해야 돼요. 전부 회계 부서에 있었던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정확하죠. 경리나 인사상의 회계부서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앙심을 품고 그런 자료를 흘리면서 세무조사를 받게 만드는 경우가 그런 있습니다. 경우가 진짜 진짜 중요하겠다. 정말 많아요, 이 과정이. 그리고 또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 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세무 공무원이겠죠, 말해서. 근데 그것을 뭐랄까 국세청 또는 일선 세무서 또는 지자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가 좀 애매한데. 업종과 매출액과 탈루 금액에 따라서 좀 적은 것들은 이제 세무서들이 나가고 조금 복잡하고 금액이 많은 건 누가 나가냐? 국세청이 나가요. 지방국세청들이. 근데 제가 이것도 또 한 가지 말씀드려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 4국이라고 있어요. 그 38 뭐 기동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랑 그거 위에 있는 급이에요. 4국 이름도 무시무시하죠. 4국이에요. 죽을 샀어요? 근데 그 조사 4국이 우리나라 대기업의 세무조사는 거의 다 담당해요. 그래서 그 조사 4국을 대기업들이 굉장히 무서워한다. 그런 소리가 되게 많죠. 그 많은 기업 또 개인 사업체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그 해당되는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고 나오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뭔가 좀 기준이라든지 뭐 선후에 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이게 방법이 있어요. 이거 찾아내는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현재 있거든요. 아, 여기 그런 시스템이 이 있다고요? 시스템이 있어요.
PCI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건 뭐 코로나 검사하는 그거 얘기야. 우리나라가 이제 영어에 익숙지 않아가지고. 전산 강국이잖아요. 전산 시스템에서 IT가. 현재 지금 국세청에서 갖고 있는 전산 시스템망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시스템이 뭐냐면은 소득이랑 지출을 분석합니다. 이 분석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분석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탈루 공식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면 좋게 될 텐데 탈루 공식이요? 탈루 계산 공식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뭐 송도의 아파트라던가 레인지로버 구매한 금액 플러스 자기가 소비하는 금액 네. 요 금액이 자신이 신고했던 소득 금액과 차이가 났을 때 소비랑 재산 증가액이 더 많았을 때 요 차액 있죠? 요걸 탈루세액으로 보는 그 시스템, PCI 시스템이에요. 오늘 뭐 음료수를 하나 사 마신 거라든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파악되고 있다고 봐도 맞네. 하긴 로또 당첨돼도 세금이 나가는 거니까. 그쵸.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유태인의 명언. 맞아요. 저 들어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진짜 얘기. 사업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근데 딱 생각해보면 그 시스템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회사들도 사실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죠. 예. 그럼 그 중에서 그 회사들 중에서 세무 조사를 한번 나가봐야겠다라는 뭐 기준이 별도로 있는 있어요. 거예요? 이게 정확하진 않는데 재산을 무언가를 취득하실 때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소득가에 비례해서 그 재산가액이 정말 적절하신가 그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되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돈을 증여받았거나 은행에서 차입을 받아서 이제 재산을 취득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거 전혀 없이 자신의 돈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어질 확률이 많죠. 그다음에 이제 부가율과 이익률을 조금 심도 있게 보셔라 이런 말씀을 야 드립니다. 어렵다. 부가율 이익률이요? 부가율이 뭐냐면은 네.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할 때 이제 부가율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부가가치에다가 매출액을 나눠준 그 율이 이제 부가가치라고 하거든요. 이 부가가치율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그냥 구글에다가 혹은 네이버에다가 부가가치율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뭐 업종별의 율이 나와요. 부가가치. 네, 율이 나옵니다. 부가세로 그냥 무조건 10% 더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만으로 그거 부가가치 세율이고 부가율이라는 개념은 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가가치에다가 매출액을 나눠준 금액 요게 이제 율이 나오는데 업종별 율이 다 나눠져 있어요. 만약에 이 부가가치율보다 단지 신고한 부가가치율이 낮았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선정 깊게 보겠죠. 선정되어진다. 뭐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이제 뭐 깊게 볼 수 있는 사연은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씀을 말해서 드릴 이런 규모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얼마 정도 벌 것이 예상되는데 그것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신고를 했다. 뭐 장사를 열심히 했는데 돈을 못 번 척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리스트에 올라간다. 그런 정확해요. 정확하십니다. 뜻으로? 요게 그 다음 개념이랑 이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이익률이에요. 이익률은 좀 쉬우실 거예요. 이익률이 뭐냐면은 그 딱 이익이 나오잖아요. 자신의 이익이 나와서 매출액을 나눠준 그게 바로 이익률이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국세청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수준까지 파악했냐면 그 동종 그 업종이 같은 경우, 네, 같은 지역, 네. 같은 매출의 규모에 따른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몇 퍼센트 이익률이 나올 것인가라는 자료가 국세청에서 현재 있어요. 그 자료가 있어요. 국세청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근데 그 이익률이라는 자료를 자신이 볼 수 없냐, 우리들 볼 수 없냐, 있어요. 우리들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홈택스에 가시면 그 신고도움 서비스 자료가 있거든요. 소득률이라던가 이익률이라던가 뭐 인건 비율, 원가 이런 것들을 평균률의 국세청 자료가 다 있어요. 그 자신이 이제 사업을 하실 때 저 평균률에 미달하시거나 뭐 그렇게 되시면 조금 위험하시긴 하시겠죠. 개인 사업체와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 중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좀 더 높은 분야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상관없습니까? 성실 사업자들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도 다르긴 합니다. 성실 사업자는 많은 분들이 이게 성실 사업자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돈 잘 버는 사람들을 성실 사업자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성실 사업자예요. 제가 되고 싶은 사업자. 근데 이 성실 사업자가 세무사 내에서는 어떻게 통용되어지는 뜻으로 해석이 되냐면 언제든지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 사업자. 그게 성실 사업자. 저희는 그렇게 봐요.
그런 차원에서도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해야 되는 수요가 가끔은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요즘엔 좀 법이 바뀌어가지고 성실사업자가 됐어요. 나 세무조사 받을 것 같아. 법인으로 빨리 옮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그 3년간 법인으로 전환했다 손 치더라도 성실사업자로 봐요. 그러니까 법인을 전환하실 거면은 성실사업자 되기 전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고 난 이후에는 의미가 없어요. 성실사업자가 성실해서 상줄 사람이 아니고 성실하게 성실하게 해야 될 사람이네. 그렇죠, 그렇죠. 세금 성실하게 잘 내라. 신고해라라는 사업자가 바로 그렇구나. 이제 성실사업자라고 네. 할 수 야. 있겠죠. 저 진짜 마지막으로 네네. 얼토당토 않은 질문 언제든지. 하나만 네. 해도 돼요? 그러니까 되게 어이없으시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네네네. 제가 막 길을 밤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제발 이 돈을 가져가라 하면서 저한테 10억을 준 거예요. 제발 가져가라. 그래서 받았어요. 제가 그걸로 막 뭐를 산 거죠. 막 아파트 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실 국세청에서 보면 10억이라는 뭔가 불로소득. 이게 그쵸 이게 안 맞잖아요. 매출은 이게 얘가 낸 세금 이게 아닌데 어떻게 저거를 살 수 있었지? 부모한테 그냥 증여세를 뭐 안 하고 증여를 받은 거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밤에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10억을 건넸습니다. 전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은 믿어주나요? 죄송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이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증여세를 내면 상관이 없어요. 본인께서 돈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잖아요.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아 근데 그게 나한테 돈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증여세를 내야 되는 왜냐하면 거예요? 증여세는 누가 납부를 해야 되냐면 수중자가 납부를 받은 해야 사람이. 되거든요. 받은 사람이 내야 돼요. 그 막 드라마에 하늘에 누가 돈 뿌려가지고 그거 막 주워가지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돈 받으면 그에 따른 증여세 내야 돼요? 원칙은 아 원칙은 내야 돼요. 네. 아 근데 이제 몇 장 못 주셨겠지. 그 무언가 소득이 발생할 때 증여세를 신고하면은 문제가 사실 없어요. 아 그렇구나. 무상으로 소득을 받았을 경우에 내는 세금은 바로 이제 증여세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뭐 딱히 문제가 없는데 증여세가 좀 비싸긴 해요. 그냥 많이 내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집에 쟁여놓고 그냥 뭐 이렇게 현금 조금씩 쓰고 이렇게 해야겠네요. 네, 그러세요. 마트 갈 때 쓰세요. 마트 갈 때.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게 또 중요하네요. 이런 맞아요, 측면에서 맞아요. 보더라도. 네네네네. 세금 잘 내고 그런 무사 셋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게 되어지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에 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전형진 세무사에게. 네, 그러면 이번 편은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전영진, 농사 아닌지 법무사 김청산.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 셋이었습니다. 무사 셋